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전 세계 혁신기업 순위. 삼성전자, 미국 빼면 세계 1위. 기분 좋네요. 근데 세계 1위부터 7위까지는 다 미국이에요. 아마존 1등, 페이스북 2등, 구글 3등, 애플 4등.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버라이즌이라고 있어요. 버라이즌이 통신기업이에요. 미국의 AT&T와 쌍두마차예요. 양대산맥.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KT 있죠? 거기처럼 버라이즌이 통신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렇게 7개 회사. 미국의 7개 회사 빼면 그 다음 8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삼성전자만 얘기한다고. 제가 삼성전자만 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법인세 제일 많이 내는 회사 어딥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매출 1등 어딥니까? 영업이익 1등 어딥니까? 며칠 전에 발표했죠? 1분기 6조 4천억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 해야 1년에 영업이익 나오지 않습니까? 64, 24.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25억에서. 30조 가까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매출 1조 올리면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매출 1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수십조예요. 그 회사가 어딥니까? 전 세계의 으뜸가는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입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죠. 거기 말고 괜찮은 회사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예요, 만약에. 그럼 제가 현대차만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등 시장의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순위에서는 3등이에요. 시장 가치 평가한 가치 창출력 부문에서는 아마존, 페이스북 다음으로 삼성전자예요. 세계에서. 반도체 기술은 어디도 못 따라오는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요번 이런 전염병 사태 때문에 서버 용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 계약을 했죠.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터넷 수업을 듣는 빈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회사들이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를 점점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좋은 점, 장점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변할 겁니다. 당연히 여행도 다니겠지만 그전만큼은 안 다니게 되겠죠. 대중교통,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공연장, 극장 아무래도 이런 데는 조금 침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에서도 서버 확장 중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반도체의 수요는 나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D램 가격이 지금 판매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있어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150년, 220년 된 세계 최고의 금융투자 회사입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통상 증시는 침체가 끝나기 2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침체가 끝나기 2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위기가 4월에 정점에 달하고 한두 달 안에 사그라든다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또 골드만삭스는 확실하게 말하기 이르지만 시장 충격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적인 두 회사가 긍정적인 발표를 했네요.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러다가 언제 또 확 꺾여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반가운 것은 그렇게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4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언제까지 팔기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2%밖에 안 팔았어요. 이번 전염병 사태 돌기 전에 57%였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5%예요. 그러니까 2% 팔았어요. 제 생각에는 49%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국민 주식 아닙니까? 50% 넘어가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러니 외국인이 49%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말 국민 주식이 되죠. 그러면 지금 55%니까 6% 더 팔아야 되네요. 우리나라 그럴 여력이 있어요. 개미들이. 대신 신용대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신용대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욕심에, 과욕에, 탐욕에 신용대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건 나쁜 겁니다. 앞으로의 생활 변화.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여행 등 소비를 감축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기업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여행은 줄일 것으로 봤습니다. 재택근무 늘어나고 온라인 학습 증가합니다. 당연히 반도체 수요 점점 늘어나게 되죠. 금융감독원에서 이틀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더군요. 투자기관과 자금의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를테면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곳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내용 똑같이 금융감독원에서도 얘기합니다. 금융감독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훨씬 이전에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쓸 돈을 갖다가 넣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울러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의 경우 더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이자 비용 발생 및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이거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개인의 상환 능력 및 다른 지출까지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능한 범위도 안 됩니다. 빌리는 것 자체, 내 돈이 아닌 거는 절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결론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결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식 투자의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돈 벌었어요? 다 자기 돈이죠. 누굴 줍니까?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겜이 늘어난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저점 대비 20% 회복하자 개미들이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대규모로 매수 중이래요. 매수 화력도 대폭 커지고 보유기간도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투자 행보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다. 당연하죠.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 계속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쭉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금의 2배는 수익 올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두워서 내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두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파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삼성전자를 먼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다.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2년 전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2008년도 3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기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주식 여전히 싸답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매수 1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예요. 에버딘의 CEO 마틴 길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이 회사는 한 600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600조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버금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한 65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버딘은 네이버 지분 5%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서 약 6조 7천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15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답니다. 15년 전 주가면 50대 1 분할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5만 원 가까이 되죠. 5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이렇게 놔두죠. 5억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매년 3% 이상 나오는 배당금 계산 안 한 겁니다. 그 배당금까지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1억이 5억이 아니라 한 6, 7억은 올라갈 겁니다. 이 에버딘의 마틴 길버트 대표도 빈번한 거래보다는 이 같은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우월한 성과를 낸다고 설명을 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제가 근거 자료들을 쭉 확인을 해드렸어요. 절대 사고팔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팔고 하는 거 비싸면 좀 팔아요. 요즘 5만 원 가까이 됐어요. 팔아요. 4만 5천 원 와요. 또 사요. 그러면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잦은 매매, 단타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외국인 기관한테 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샀다가 높은 가격에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사요. 이것은 장기 투자자의 기본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매달 월급 받으면 큰 돈이 아니에요. 10만 원도 좋아요. 15만 원도 좋아요. 매달 꾸준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매달 사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더 큰 수익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금액을 가지고 매달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드머니 만들어야죠. 몇 억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해야죠. 그 몇 억을 만들어서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 가야죠. 그 몇 억을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야죠. 그 몇 억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해야죠. 그 몇 억을 만들어서 나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죠. 자, 돈을 버는데 내 돈 하나도 안 잃어요.
절대 내 돈 잃지 않아요. 그러면은 집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넣어놔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정도의 대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돈이 생겼다고 한꺼번에 큰 돈을 확 사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